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그 순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로봇,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임을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반등이 나오지 않은 딱 하나의 업종 얘기 드리면서 이제 화장품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LG생활건강부터 해서 아모레퍼시픽 움직임이 좀 나오네요. 한번 좀 계속 코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LG생활건강도 이제 241선 돌파 오늘 시도를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바닥 대비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죠. 네, LG생활건강.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제 항공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241 지지 돌파 이후에 이제 이탈했다가 약간 셀트리온처럼 모이락 금동산, 예. 이평선도 밀집되고 캔들들도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제 요쪽이 다 이제 같은 라인이죠. 호텔신라는 좀 더 치고 나가네요. 완전히 업종 최고로 먼저 전 고점 86,9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내수주긴 한데 이마트도 많이 빠졌죠. 20-30만원 하던 게 지금 10만원 와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쿠팡이 이제 거의 가장 큰 이마트 주가를 끌어내린 주요 원인입니다. 쿠팡이 이제 엄청난 저가 공세로 그냥 문만 열면 나오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로켓 배송이죠.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버리니까 이제 이마트가 점점 자리를 잃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도 이제 떨어졌는데, 그렇다 한들 이마트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또 다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롯데쇼핑도 마찬가지. 쿠팡에 의해서 좀 많이 롯데마트가 무너졌고, 그리고 뭐 하이마트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나 나머지 업종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롯데 신세계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고, 백화점 쪽이 이제 뭐 거의 한 10년 절었죠. 보시면 2011년 이후에 비해 가격이 뭐 거의 지금 2011년 이후에 74% 빠져 있네요. 백화점도. 근데 실적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주항공도 전부 보면 이제 사드 이후죠.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 중국하고 이제 중간에 끼어서 관광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GKL, 그랜드 카지노 레저, 네, 마찬가지 파라다이스, 이제 호텔 쪽, 카지노 쪽이 다 죽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제주도 이제 카지노 쪽 이제 좀 중국 관광객 들어오면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아마 좀 가장 큰 이슈일 거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주, 여기 면세점주, 여행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끄는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미국과 중국 관계가 요원하니 지금 중국 관광객들, 뭐 중국 소비, 중국 지갑과 우리와 굉장히 좀 동떨어진 관계를 띄고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이란 나라는 어차피 관계는 계속 바뀝니다. 주시장도 관계는 바뀌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산층이 고소득화되고 이제 중산층의 어떤 소득 레벨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뭐 세계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4차 산업, AI, 반도체 뭐 이런 초격차 산업들, 그쪽도 당연히 잘 되겠죠. 당연히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궤를 쭉 들여다보면 중국이 이제 디벨롭티드 되기 전에 이제 초고도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뭐 8%, 9%, 10% 할 때 주요 기관 산업들, 철강 산업들, 뭐 조선 산업들, 뭐 공장 산업들, 굴뚝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수혜를 받다면 그 다음 넥스트 레벨, 그 다음 중에 하나, 언제 사이클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딱 하나 무조건 돌아오는 게 중국 소비입니다. 중국인들이 소득이 증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소득 대비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올라가는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해외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이미 중국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만,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가는 이제 중국인들이 인구수가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 수많은 인구들이 어차피 세계로 나가긴 나갈 겁니다. 뻗어 나갈 겁니다. 그 특수가 점점 이제 세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화장품, 관광 산업들은 그동안 뭐 그 특수 기대를 한번 누렸죠. 글로리한 상황을 한번 누렸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시점이 2013년, 14년, 뭐 15년 이때 피크를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쫙 한 10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2차 랠리가 또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업황 사이클이랑 계속 순환하거든요. 이제 조선 산업이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을까? 중공업 산업이 돌아올 수 있을까? 무슨 산업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업종 중에서 중공업 산업이 한 번 더 수혜를 돌아온다. 조선 산업이 한 번 더 수혜 돌아온다. 그다음에 게임 산업, 뭐 그다음에 제약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예,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아마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중국인들이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뭔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한 번 더 큰 테마상 사이클상 한 번 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이 또 이제 화장품 제약 중국 관광객들, 중국 소비 지갑이 열리면서 한국을 찾아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작죠. 예, 중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주도, 뭐 한국, 남한, 뭐 서울, 부산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 하나에서 단체 관광객 보내면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런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여행사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영광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항공주나 화장품주나 여행주나 카지노주나 백화점주나 면세점주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는 지금 한 4, 5년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섹터는 약 한 10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면세점 섹터.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씩 매기가 좀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코로나라는 그 시기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됐죠. 그러면서 그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마스크도 점점점 안 끼게 되고, 황사 끝나면 좀 더 마스크가 덜하게 되겠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 뭐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침 좀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데서 이제 이런, 섹터 흐름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이 신호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걸 여러분들께 한 번씩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제가 뷰를 본 게 요 섹터였는데, 작년 말까지 좋았다가 올 초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2차 랠리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모든 업종이 다 내려앉아 버리고 2차 전지 로봇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로봇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작년 이후에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죠. 5, 6, 7, 8 이제 성수기가 오잖아요. 여행 성수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쪽이 약간 고개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5월, 6월, 7월 정도 됐을 때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얘기 드렸던 이제 화장품 얘기, 한국 콜마, 그 중에 이제 한국 콜마라든지 한국 콜마 홀딩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빠지고 회사가 재무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 많이 빠졌죠. 거의 60% 이상 빠졌죠. 예. 이츠한불, 예, 보시면 오늘 뭐 한 5%씩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뭔가 이제 모멘텀이 일어나면 이슈가 한번 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생각한 게 좀 움직임을 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